자, 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저학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되나? 여름방학 때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하죠.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어떻게 지내야지, 이걸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런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학교에선 야, 방학이다 이러면 끝나버리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취업 계획을 어떻게 짜는 건지, 그리고 왜 짜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진로 프로세스가 어떻길래 그렇게 짜야 되는 건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진로랑 취업의 프로세스는요, 많은 친구들이 이거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전 스킬. 스킬은 뭐죠?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은 본질이 아니에요. 포장이에요, 포장. 그래서 자소서, 자기소개서, 면접, 아니면 필기시험, 이런 게 마치 메인인 것처럼 취업 준비를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포장입니다. 이건 시간 오래 안 걸려. 자소서 어떻게 쓰고 면접 어떻게 보고, 이거는 트레이닝은 딱 2달만 하면 돼요. 그렇게 트레이닝 하면 뭐 합격합니다. 예. 아까 그 희응님 님도 합격했다고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합격돼요. 나와요, 합격이. 예. 본질만 잘 괜찮으면. 포장하는 법은 말 그대로 기술이라 좀 익히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앞단에 포장할 거리들이에요. 소재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든 여러분들이 PD가 되든 기자가 되든 아니면 직장, 흔히 얘기하는 기업을 가든,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라는 걸 쓰게 될 거고 지원서를 쓰게 될 거고 면접을 보게 될 겁니다. 뭐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뭐가 있어야 했을 거 아니야. 거기 뭘 담을 거 아니야. 그쵸? 학교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뭘 담아야 될지를 알아야 돼. 뭘 담아야 될지 알아야 되면 그 담을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저학년 때.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또 고민을 하죠. 그건 결국엔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그 직업을 가지고 도출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 직업은 어떻게 도출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나입니다, 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 저학년 컨텐츠 다음 시간에도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못 접근하는 진로 설정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살짝 말씀을 드리면, 많은 친구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뭐 에타나 우리 학서강대 친구들 뭐 서담, 아니면은 뭐 유튜브, 아니면 신문 이런 거 보면 요즘 뭐 광풍이 부는 게 있죠. 의치한수, 그다음에 삼스현, 아니면 그다음에 네카라쿠베 당토,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로시행, 이런 단어들 있죠? 뭐죠? 로시행 같은 경우는, 의치한수 로시행은 전문직이 최고라는 거.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은 뭐 CPA, 뭐 이런 거. 그래서 전문직이 최고야. 뭐 남들이 전문직이 최고라 그러니까 진짜 최고인가 봐 하고 진로를 그렇게 설정해. 이거 미친 거죠. 그게 본인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따져보지도 않고, 돈 많이 준다고 좋은 직장입니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가치인 건 맞아요, 직업에서. 근데 내가 돈보다는 난 몸과 마음의 여유, 흔히 얘기하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되게 중시되는 친구라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되면 망합니다. 야근 많이 해요. 네. 만족하지 못해요. 저처럼 피를 못 보고 막 병원 가면 두근거리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 싫어요. 예. 이 시작점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걸 안 따져봅니다. 전문직 우르르 하니까 친구 따라서, 아니 평생의 업인 삶이잖아요. 직업은 대입이 아니야. 그냥 남들이 서용고 서성을 하니까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건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삶이잖아요. 삶이고 생활이에요. 그럼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면밀하게 나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엉뚱하게 하면 엉뚱한 직업을 갖다가 나중에 중고신입 쓰시거나 탈출하게 될 거예요. 전문직이 되더라도.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 후배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에요. 이제 대학생 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걸 가치 있어 하는 사람인지, 밸류죠, 밸류. VALUE. 그래서 나는 어떤 걸 가치 있어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나는 특히나 직업적인 측면에서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게 뭔가? 돈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아니면 워라밸인가? 아니면 위치인가? 이게 다 갖고 싶지만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정말로 이성적으로 차갑게 내 현재 수준을 파악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가치관이나 성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업군을 좀 타겟팅을 하면, 그걸 이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그걸 가진 사람들과 나와
갭이 발생을 해요. 얼마나 내가 차이가 나나. 그럼 그 차이 나는 걸 뭘 하면 되죠? 채우는 과정이 바로 취업 준비 과정이에요. 이걸 설정하는 단계가 진로 설정 단계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언제 뭘 할지를 로드맵을 짜는 겁니다. 쫙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언제 뭐 할까? 시간축에 대입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게 바로 진로 준비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것들을 표현하는 게 실전 스킬,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학년들은 우리 이제 취준생이 되기 전까지는 요 세 개의 프로세스를 돌리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럼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될지 감이 오죠. 자, 조금 더 진로 프로세스를 좀 이야기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거 진로라는 건 진짜로 여행이랑 너무나 비슷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의도 하고 면담도 하고 뭐 상담도 많이 하고 하지만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낯도 많이 가리고.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1대1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민망해하고 못해요. 낯 가리고 사람들 먼저 다가서지도 못하고. 그러고 저는 여행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집돌이. 딱 제가 친한 사람, 뭐 와이프랑 둘이 가거나 우리 가족들이랑 가서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좀 정적으로 있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어딜 가야 되겠어요? 여행을 간다면 풀빌라 있고 수영장 있고 책 듣고 음악 들으면서 누워 있을 수 있는 곳. 제가 제일 원하는 곳이 호캉스나 이런 여행 좋아해요. 제 성향에선. 뭐 짚라인을 타고 왁 하고 무슨 어디 막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저 지쳐해요. 예,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여행을 그러면 잘 하려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되겠죠? 여행도. 그래야,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해야 되죠? 여행지가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특징을.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정적인 사람이 갈 만한 여행지는 어디, 리스트업이 어디가 있고, 동적인, 뭐, 제 아내는 좀 동적인데 저보다는, 어디가 있고, 이런 거를 해서 나는 매칭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작업이 바로 진로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간단하게 오늘 그냥 아웃라인만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이거 되게 길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저학년 컨텐츠 할 때 직업 가치관을 따져서 직업군을 좁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까 가치관이 중요하다 그랬죠. 밸류.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돈, 뭐 워라밸, 뭔지 알죠? 안정성, 위치, 전문성, 명예, 성과 인정, 뭐 이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가치가 있을 때 물론 다 가지면 좋겠죠. 내가 딱 직업을 가졌는데 돈도 많이 주고 집에 5시면 칼퇴하고 안정적에서 잘리지도 않고 위치는 20분 이내 거리에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데다가 사람들이 다 우와 하고 있고 뭔가 성과 내면 와, 뭐 대단해요 하면서 막 승진시켜주고 성과급 주고 이런 직업이면 참 좋겠지만 그런 직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직업이 있다면 진로 취업 전문가인 제가 했겠죠. 예. 근데 그런 직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뭘까? 이거는 난 포기 못하겠다. 다른 건 포기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2개 정도만 한번 뽑아보세요. 2개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되게 중시하는 게 전문성이야. 와, 전문가 소리도 듣고 싶고 동시에 돈이랑 명예 요거를 같이 갖고 싶어. 그러면 공공기관, 퍼블릭 영역, 공기업이나 공무원 아니면 사기업 그리고 전문직 중에 어떤 직업이 이런 가치관을 친구한테는 좋겠습니까? 자,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실래요? 네, 맞아요. 전문성,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건 흔히 얘기하는 전문직이죠. 사자 들어가는 거, 뭐 공인회계사, 변호사, 의사, 약사, 예, 돈 많이 벌고 명예롭기도 하고 뭐 좀 좋죠. 예, 전문적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워라밸이랑 안정성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칼퇴하고 그리고 잘리지 않고.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죠? 공공기관, 사기업, 전문직 중에 공예 영역이 좀 어울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쵸? 완전하진 않지만 요즘에 사기업도 좀 안정적인 데가 많아서 어찌됐든 공예 영역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과 인정이랑 돈이랑 뭐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친구야. 성과 인정은 성과를 냈을 때 성과급도 좋고 승진도 하고 막 임원도 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주는 곳이죠. 어디죠? 사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한번 좁혀볼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면 공기업이어도 워라밸 박살낸 곳도 있고 공무원도 부처에 따라 부바부라고 하죠. 맨날 야근하는 데도 있고 그죠? 네. 뭐 성과 인정 안 해주는 사기업 가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르진 않지만 큰 줄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랑 같이 가치관을 짜져서 일단 첫 번째로 좁히고 두 번째로 내 성향. 여러분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그냥 앉아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한 친구가 있어. 막 인턴하고 뭐하고 막 뭐 학회하고 이런 준비들보다 앉아서 시험 공부 엉덩이 붙이고 이런 걸 하루에 순공 시간 10시간씩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근데 어떤 친구는 또 이런 걸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걸 못하는 친구는 어떻죠? 전문직 할 수 있습니까? 전문직은 대부분 시험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직업이 안 맞는 친구인 거야. 그래서 요거 첫 1번과 2번을 통해서 타겟팅을 정교하게 설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들 거예요. 이건 전문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가치관도 따져보고 성향도 따져보고 MBTI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 행동 유형은 어떤지도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타겟팅하는 걸 마무리할 시점이 2학년 끝날 때쯤입니다. 왜냐면 아까 도입부에서 얘기했지만 요즘에 웬만한 직업군이 준비 시간이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그때면 2, 3년은 걸리니까 그렇고요. 자, 그래서 타겟팅을 2학년 때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2학년 때 막 타겟팅이 끝나면 이제 타겟이 잡히니까 바로 투두리스트가 도출이 되거든요. 뭘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길게 드리겠지만, 6가지 관점에서 이 투두리스트를 뽑아냅니다. 그 직업을 갖기 위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건 교육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펙과 경험과 마인드.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 6가지 관점에서 투두리스트를 뽑고, 시간축에 대입을 해서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마무리 짓는 게 2학년 때. 2학년 끝나기 전에만 요거 만들어 놓고 그거대로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그 직업이나 원하는 곳에 취업할 확률은 극단적으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이런 저학년 프로그램에 들어온 친구들의 취업률이 15%가 높아요. 예.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80% 후반대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요런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여러분들이 무서운 거야. 두렵고. 그러면 아예 안 해. 놓아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거 못하죠. 준비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세요. 고민은 짧게, 액션은 빠르게. 이게 바로 2학년 말에서 4학년 1학기 때 흔히 얘기하는 취준생이 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 플로우 좀 보이시나요? 예, 진로를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여행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갑시다. 1학년 분들, 지금 벌써 2, 3학년, 2, 3학번 분들 한 학기 끝났어요. 이제 순식간에 2학년 됩니다. 자, 왠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자기 탐색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입을 거쳐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제가 소규모 집단 상담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 장점이 뭐예요? 강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합니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거야.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비판적 사고에 젖어 있어서 내가 못하는 거 잘 얘기해. 전 이것도 못하고 이게 부족하고요. 근데 잘하는 걸 얘기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취업하려면 내가 잘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 탐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활동을 해야 돼요. 1학년 때는 무슨 벌써부터 취업 준비 이런 거 말고요. 이공대든 문과든 똑같아요. 그냥 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춘이라는 거는요.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만큼은 철저하게 쓰면서 기록하면서 뭐 블로그도 좋고 일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해보고 아까 제가 여행이랑 진로는 되게 비슷하다 그랬죠. 내가 이런 걸 싫어하네.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하네. 내가 이런 사람은 좋아하네. 난 이런 걸 잘하네. 난 이런 걸 못하네. 여행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써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활동들이 있어요. 무슨 반드시 뭐 금융학회, 마케팅학회 이런 뭐 학문적이고 취업이랑 연결되는 거 안 해도 돼. 1학년 때 그냥 좋아하는 거 하세요. 재밌을 것 같은 거. 1학년 때는. 동아리랑 학회의 특징이 뭐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팀워크를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동아리랑 학회라면 여러분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싸우기도 하고 힘들어도 보고 밤을 새면서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준비도 하고 이 경험들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저학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리나 학회 활동도 하시고 알바도 좋아요. 세상의 쓴맛을 보는 거죠. 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바하면서 뭐 편돌이 편순위도 좋고 서빙 알바도 좋고 뭐라도 좋아요. 사무보조도 좋고 이런 거 하면서 인간 군상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다양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상도 만나보고 알바도 해보고 그리고 책도 읽고 간접 경험이요. 책도 해보고 그리고 공부 좀 못한 것들 있으면은 공부 뭐 회화나 제외국어 하는 거 있으면 진짜 공부 있잖아요. 뭐 점수를 위한 거 말고 이런 것도 해보시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 활동인데 관심 있는 공모전에 좀 나가보세요. 335 모여서 한 두세 명이서 나가도 되니까 사이트가 있어요. 올콘, 네티즌, 싱곳, 링커리어 이런 데 좀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꿀팁을 드리자면 관공서 있죠. 기관, 나라에서 하는 거, 뭐 교육부에서 한다든지, 뭐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든지 이런 데서 하는 뭐 공모전들은 경쟁률이 많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요런 거 나가시면 입상할 확률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나라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좋죠. 그래서 공모전도 나가보시고 두 번째 1학년 때 좀 눈여겨볼 게 저런 사이트에 가시면 흔히 얘기하는 대외 활동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자단, 서포터즈 홍보단,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카드 뉴스도 만들고 막 같이 회의해서 뭐 프로모션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서포터즈 기자단 홍보단 이런 것들도 좀 가입 해보시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보다 1학년 여름방학 때는 이런 것들 하면서 지내세요. 다만 다 기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활동들. 기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할 나이는 1학년 여름방학이면 휴학까지 거치면은 한 4년에서 5년 후 여학생들 그리고 남학생을 군대 갔다 오면 6년에서 7년 후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록해 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1학년 때는 제대로 놀아도 보고 심심해도 보고 나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막 기록을 해놓고 정리를 한 다음에 직업 관점에서 아까 가치관이 있었죠. 직업 가치관은 뭔지 내 성향은 어떠니 난 이런 걸 잘하는 건지 이런 걸 조합시켜서 2학년 끝나기 전에 타겟을 잡는 거예요. 난 뭘 할 거야? 난 전문직 진입할 거야. 아니면 난 사기업 쪽에서 어떤 직무를 좀 해볼 거야. 뭐 이공계든 문과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난 공예 영역이 많네. 공기업 할 거야. 아니면 공무원 준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거죠. 큰 틀에선 요 정도니까. 자,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직업 직무 탐색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2학년 분들은 한 학기 남았거든요. 마무리되는 거 베스트 시점이 물론 좀 지나가도 상관은 없지만 베스트 지금 이런 걸 얘기 드린 거예요. 베스트 시점. 직업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십시오. 나는 공기업이냐, 공무원이냐, 아니면 전문직이냐, 아니면 사기업이냐. 그리고 사기업이라면 나는 어떤 산업군에, 어떤 기업에,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학 성적 슬슬 준비하셔야죠. 왜냐면 사기업 갈 친구들은 인턴십을 보통 3학년 때부터 들어가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인턴 준비하려면 또 어학 성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학 성적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교환학생 갈 친구들은 토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학 성적 2학년 여름방학 때 마무리해야죠. 자, 그리고 커리어 로드맵 주말에 날 잡아서 이제 로드맵 만드십시오. 2학년부터는 제가 1학년은 놀아도 보고 심심해도 보라고 했는데 2학년부터는 아니에요. 2학년은 하루 일과표 짜서 움직이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랑 넷플릭스 보고 인터넷에 릴스 보다가 그냥 방학 끝납니다. 해놓은 거 하나도 없이. 그러면 인생 망치는 거죠. 큰일 나죠. 위험하죠. 자, 그래서 로드맵 만들어 보고요. 가치관, 성향 이런 거 해서 이제 타겟팅 진지하게 해봐야 돼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그래서 투두리스트 만들어내고 로드맵 만들고. 자, 그리고 2학년 때까지 여행, 알바, 인턴, 공모전 이런 거 해도 괜찮거든요. 2학년 여름방학 때 이런 거 하시고 치열하게. 그리고 부족한 과목 재수강하시고. 왜냐면 학점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군에. 뭐 유학을 간다든지 하면 학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5학기에서 7학기, 흔히 얘기하는 3학년부터 4학년 1학기 때까지, 취준하기 직전 학기까지.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스펙과 경험을 쌓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가 큰 기회죠. 그래서 직무랑 진로 방향 확정이 된 친구들은 이제 이것들을 쌓는 거야.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이 6가지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인사다. 인사 관련된 지식도 쌓고 기술도 쌓고 태도도 쌓고 스펙도 쌓고 경험도 쌓고 마인드도 쌓고 특히나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진로와 맞닿아 있는 학회나 인턴, 알바, 소프트웨어, 공모전, 기자단, 봉사단 이런 것들을 하시고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건 인턴십이에요. 특히나 문과는 인턴십이 없는 친구들이 없어.
그래서 인턴십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이공대 친구들은 인턴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공계 친구들은 만약에 사기업을 갈 거라면 산업군에 대한 스터디가 좀 필요합니다. 공정 스터디. 예를 들면 반도체 스터디, 반도체 공정 스터디, 디스플레이 공정 스터디.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분들이 타겟팅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야 돼요. 자, 그리고 어학 성적 마무리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업 갈 친구들은 기본 자격증 있죠. 커말이랑 한국사, 한국어 능력 시험, 그다음에 어학 외국어까지 이런 거 이제 마무리 지원해야 돼요. 여기 제가 썼지만 문과 기준으로 대기업 가려면 오픽이나 토스는 IH 이상은 나오는 게 좋아요. 이공대는 이제 삼성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문과는 이렇고요. 이게 평균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시기에 이제 해외 경험을 쌓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교환학생이나. 제발 가서 그냥 놀고만 오지 말고 아무도 교환학생 갔다 왔다고 글로벌 역량이 있다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업 사람들. 그래서 가서 현지 인턴십을 한다든지 현지에서 알바를 한다든지 발론티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고민 좀 하시고요. 이때부터 이제 만약에 타겟이 전문직인 친구들이거나 아니면은 킬링 자격증이 있는 곳은 자격증 시험 준비를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노무사, 국제무역사, CFP 아니면 투자자산운용사, 재경관리사 이런 자격증이나 킬러 자격증은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해야 돼. 변리사 이런 것들은 뭐 자격증 있고로 직업이기 때문에 자, 필요할 때 휴학하십시오. 시간이 부족하면. 부모님들은 되게 불안해하세요. 이제 자제분들이 자녀분들이 이제 휴학한다 그러면 우리 때는 휴학하고 취업 준비 이런 게 없었잖아요, 사실. 부모님 세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지금은 휴학을 무조건 해야 돼. 인턴을 해도 휴학해야 되고 자격증 준비해야 돼도 휴학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휴학 겁먹지 마세요. 한두 번은 괜찮으니까. 그리고 체험형 인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방학을 보내셔야 됩니다. 되게 치열하게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죠. 예, 솔직히. 자, 정리합시다. 자, 1학년 때 뭐? 자기 탐색기. 그래서 뭐다? 여행, 동아리, 알바, 학회, 알바, 어학 실력 뭐 이런 거 하고 가치관 검사, 공모전 대외 활동 이런 것도 하고 사이트는 이런 게가 있고 하셨죠? 그리고 제 유튜브 보시고 제일 꼭 해야 될 게 경험 정리. 아까 말씀드린 거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지 정리하시고 블로그나 일기 쓰시고 공대생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랑 실험 과목들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특히나 사기업을 갈 경우에 이공대 친구들의 자소서랑 면접에선 이것들이 정리돼서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저학년 때 한 것들이. 그래서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2학년들 뭐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 직무 탐색기. 그래서 직무 타겟팅하고 로드맵하고 이제 인턴 해야 되니까 어학 점수 따고 직무유관 학회 서치하고 진입하시고 이런 거 계속 활동하시고 3학년에서 4학년 이렇게 취준 직전 방학 때까지 스펙이랑 경험 쌓기 전부 다 직무유관이야. 직무유관 학회, 직무유관 인턴십, 직무유관 알바, 직무유관 공모전, 직무유관 자격증.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은 학부연구생이나 공정스터디나 기업탐방. 컴공계열 친구들은 코딩이나 알고리즘. 그리고 분야 확정해야죠. OS냐, 프론트냐, 백이냐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턴십이나 직무 경험, 일경험이라고 하죠. 일경험 쌓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이런 거 참고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이런 방학 때. 할 거 되게 많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제 강의 듣는 친구들이 3학년인데 이런 것들을 안 해놨어. 그러면 이거부터 할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걸 1, 2주 만에 끝내놓고 바로 직무유관으로 넘어가십시오. 압축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의 요번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될지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